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 나들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89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겨울 나들이라는 작품은 서사 갈래의 흐름에 있는 작품 중에 하나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운몽과 같은 갈래의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겨울 나들이는 박완서의 작품입니다. 자, 순서를 보면은 우선 전쟁과 분단에 관한 영상 시청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 오면은 그때 아마 같이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가 박완서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전체 줄거리가 어떤지 보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학습한 뒤에 본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까지 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쟁과 분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작품이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 한국 전쟁으로 이제 서로의 총부리를 겨눠했던 남북 군인들이 동막골이라는 곳에서 이제 같이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전쟁이 지금 이념 때문에 이루어져서 엄청 싸우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한 팀이 되어서 이 동막골이라는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군도 있고 인민군도 있고 유엔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이 되면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 있고요. 그래서 그 겨울 나들이라는 작품도 이 6.25 전쟁에 관한 작품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작품을 한번 같이 보려고 했는데 한번 시간이 되면은 같이 한번 보고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니까 우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작가 이제 박완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작가 박완서이고요. 그래서 1931년에 태어나서 2011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소설가이고, 그 다음에 주로 가족사에 대해 바탕으로 하여 6.25 참상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나이를 보면은 6.25 때 실제 이제 경험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6.25 참상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그 상처를 회복을 바라는 소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어떤 소설을 썼냐면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나목이라든가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든가 엄마의 말도 그 사는 거기에 있었을까,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 6.25 전쟁과 관련하고 그 다음에 그 상처의 회복을 바라는 그런 작품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겨울 나들이의 작품 줄거리를 보면은 이 작품은 한국 전쟁과 분단으로 말미암은 두 집안의 상처를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집안이 나오고 그 두 집안이 한국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서 상처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금으로 따져도 6.25 전쟁이 오래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등장인물들의 상처가 여전히 치유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전쟁과 분단의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애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이 겨울 나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겨울 나들이 작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겨울 나들이 작품은 교과서 189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작품이 길기 때문에 군데 이게 간추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볼 부분은 거기 보면 앞부분의 줄거리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발단과 전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로 이루어져 있는데 발단과 전개 부분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나의 남편은 난리통이라는 건 이 배경이 6.25 전쟁이니까 6.25 전쟁이 되겠죠. 난리통에 어린 딸 하나만 데리고 남쪽으로 온 이북 출신으로 북쪽에 아내를 두고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이 나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북한 출신인데 6.25 전쟁 때 자기 딸만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자기의 진짜 부인을 두고 이쪽 내려온 거죠. 나는 그와 결혼하여 엄마를 잃은 어린 딸 아이를 보살펴 출가시키기까지 제 아이와 다름없이 키웠다. 굉장히 좋은 사람인가 봐요. 왜냐면은 우선 자기 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은 북쪽에 진짜 엄마를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엄마를 잃은 어린 딸아이를 보살펴서 결혼까지 시키면서 내 아이와 다름없이 키웠대요.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여기부터 한번 묶어볼게요. 남편이 그린 딸의 초상화를 보고 남편이 헤어질 당시 젊었던 전처를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은, 그러니까는 남편이 그린 딸의 초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초상화를 보니까 왠지 자기가 전쟁통에 두고 온 전처, 그러니까 북에 있는 부인을 그리워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가 이제 겨울 나들이에 나서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는 남편과 살아온 세월이 헛되다는 느낌에 빠진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분명 여기서 열심히 남편하고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느끼기에는 남편이 그 딸의 초상화를 그렸지만 그건 아마도 자신의 본래 처를 그리워한 것이라 생각하고, 나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게 되게 헛되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달래고자 무작정 온천이 있는 온양으로 여행을 떠나왔으나 모두로부터 쫓겨난 듯한 기분에 마음이 내내 불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온양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 온천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내가 기분도 꿀꿀해서 그쪽으로 이제 왔나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묶어서 발단과 전개 부분입니다. 다음에 나가 헛살았다는 느낌에 빠져 여행을 떠나지만, 그래서 여행지인 충남 온양의 온천장에서도 서러움과 허망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왔지만 내가 뭔가 쫓겨난 듯한 그런 기분에 내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제 외할아버지도 북한에서 6.25 전쟁 때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도 흔히 이렇게 볼 수 있는 케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위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189쪽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허둥지둥 딴 골목을 찾아들었다. 역시 인기척이라고는 없는 골목 저만치 대문이 열리고 문전이 정갈한 여인숙이란 간판이 붙은 집이 보였다. 지금 온양 온천으로 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지금 숙소를 찾고 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인기척이 하나도 없는데 대문이 열리고 여인숙이라는 간판이 붙은 집이 보였어요. 그래서 대문간에 연탄재가 쌓여 있고, 여기서부터 묶을게요. 앞마당 빨랫줄엔 흰 빨래가 이상한 모양으로 비틀어진 채 얼어붙어 있었다. 여기까지 묶어서 189쪽, 여기 보면은 189쪽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14번째에서 15번째 줄까지 묶어서 매우 추운 날씨임을 짐작하게 해요. 왜냐면은 흰 빨래가 이상한 모양으로 비틀어졌다? 그러니까 빨아서 널었는데 그게 얼면서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비틀어졌나 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을 찾았다. 50대의 정갈한 아주머니가 안채에서 반색, 매우 반가워하며 나타났다. 나는 그 아주머니를 보자 내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놓이고 어리광이라도 부리고 싶어졌다. 참 묘한 분위기를 지닌 아주머니였다. 라고 하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모처럼 너그럽고 착하고 따뜻하게 사람을 감싸는 무엇이 있었다. 이 아주머니가 보자마자 뭔가 포근한 느낌이 들고 감싸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대요.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묶을게요. 나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엇인가가 다시 나에게 찾아드는 것처럼 느꼈다. 까지를 묶을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서 보면은 오랫동안 뭔가를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나에게 찾아드는 기분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헛살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인공이 누구를 만났냐면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를 지닌 아주머니를 만나서 마음이 편해지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선생님 예전에 선생님 할머니라든가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포근하고 뭔가 내가 좀 안정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89쪽 18번째부터 19번째 줄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나와 있죠. 내 주변에서 아주머니와 같은 분위기를 지닌 사람은 누구인지 떠올려 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겠죠. 할머니 댁에 찾아가면 할머니가 마치 아주머니처럼 반가워해 주신다. 할머니에게는 늘 포근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럴 수 있겠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친구인데 보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은 선생님은 예전에 선생님네 담임 선생님이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한번 떠올려보고 이 아주머니가 어떤 분위기의 사람인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20번째 줄입니다. 좀 녹여가고 싶은데 따뜻한 온돌빵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얼른 주랭랑처럼 붙은 손님빵 중 한 방으로 먼저 들어가 아랫목에 깔아놓은 다후다 포대기 밑에, 다후다라는 거는 그냥 뭔가 뭐라 해야 돼, 그 재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우다 포대기 밑에 손을 넣어 보더니 따뜻하긴 한데 외풍이 쐬어서 어쩌나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하면서 외풍이 쐬어서부터 어쩔 줄을 몰라 했다까지를 묶어서 여기 보면 나의 처지를 배려하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씨의 아주머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아랫목은 따뜻한데, 그리고 위에는 그런 거 있죠. 우리 어디 뭐 캠핑을 간다던가 뭐 놀러 가면은 밑에는 따뜻한데 위에 찬바람이 부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이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냥 평소 돈 버는 사람이면 따뜻하니까 들어가세요 이럴 텐데 이 아주머니는 그게 아니라 나의 처지를 굉장히 따뜻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려 안 돼서 내가 그렇게 추워 보여요 하면서 웃으려고 했지만 뺨이 얼어붙어서, 여기 뺨이 얼어붙어서, 왜 뺨이 얼어붙었을까요? 네, 추운 날씨에 숙소를 찾아 오랫동안 헤맸기 때문에 지금 뺨이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뺨이 얼어붙어서 제대로 웃어지지가 않았다 하면서 너무 배려심이 높으니까 내가 이렇게 추워 보여요 라고 하면서 웃으려고 했는데 뺨이 얼어붙어서 잘 웃어지지가 않았대요. 그랬더니 네, 꼭 고드름 같아 보여요. 얼마나 꽁꽁 얼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참, 안방으로 들어가십시다. 구들도 따뜻하고 난로도 있어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9페이지가 끝나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더니 친동기간처럼, 친동기간은 뭐냐면 같은 부모에게 난 형제 자매 사이처럼 스스럼 없이 나를 안채로 잡아 끌었다. 굉장히 성격이 좋으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난로가 있는데도 삥 둘러 방장이라는 거는 바람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방장을 쳐놔서 안방은 마치 동굴 속처럼 침침하고 아늑했다. 처음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차츰 어둠에 눈이 익자 아랫목에 단정히 앉아있는 한 노파를 볼 수 있었다.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노파가 있었대요. 그래서 미라에다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바싹 마른 노파는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그러니까 지금 방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왜 할머니가 있는데 바싹 말랐다는 얘기는 너무 이렇게 마른 거죠. 마른 모습의 할머니가 나를 보면서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젓고 있었대요. 나를부터 한번 묶어볼게요. 나를 거부하는 몸짓 같아서 나는 어색하게 멈칫댔다. 여기까지 한번 묶어볼게요. 아니, 노파가 들어갔는데 자기를 보고 이렇게 도리질을 하잖아요. 그죠? 양쪽으로. 그 얘기는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 노파의 도리질,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속 요거를 볼 거예요. 그래서 노파의 도리질에 대한 나의 첫인상이 어땠냐면 어색해요. 왜냐면 자기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 도리질을 한다는 소리는, 양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린다는 소리는 뭐 싫다,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여기서 한사코부터 묶을게요. 한사코 나를 아랫목으로 끌어다 앉히고 손을 노파가 깔고 있는 포대기 밑에 넣어주었다. 여기까지를 묶어서 보면은 굉장히 추워 보이니까 나를 위해서 따뜻한 아랫목에다 앉혀놓고 손을 뭐 예를 들면 뭐 이불 같은데 밑에 이렇게 넣게 해줬대요. 그래서 추워 보이는 나를 위한 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노파의 입이 조금 웃었다. 그러나 고개를 저어 도리질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 이상하죠. 입을 웃고 있으면서 계속 고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흔들고 있어요. 멈추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나에게 우리 시어머니예요 하고는 노파에겐 손님이에요 이렇게 한 거죠. 하도 추워하시기에 안방으로 모셨어요 했다. 그것으로 노파와 나와의 인사소개는 끝났으나 노파는 여전히 도리질을 했어왔다. 그러니까 계속 도리질을 하고 있는 거야, 양쪽으로. 아주머니는 노파의 도리질에 대해 나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뭔가 굉장히 좀 이상한 장면 같아요. 그죠? 가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소개는 받고 나서도 계속 도리질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죠. 그래서 노파는 수척했으나 흰머리를 단정히 빗어 쪽지고 이렇게 거기 나와 있죠. 시집간 여자가 뒤통수를 딱 올린 것처럼 머리 이렇게 딱 묶고, 그다음에 동정이 정갈한 비단 저고리에 푹신한 모직 스웨터를 걸치고 꼿꼿이 앉아있는 모습에 특이한 우아함이 있었다. 그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우아함이기도 했다. 도리질도
처음 내가 봤을 때보다 훨씬 유연해져서 꼭 미풍에 살랑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뭐 아니야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미풍에 살짝 살랑거리는, 그냥 고개를 양쪽으로 살짝 흔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아마 저러다가 멎으려니 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멎진 않았다. 생각해봐요.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도리질 하고 있어요. 양쪽으로 계속 아니다라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이상하겠죠, 그죠? 몸이 점차 녹자 잠이 오기 시작했다. 누가 죽인데도 우선 한 잠 자놓고 볼 일이다 싶게 꿀같은 잠이 덮쳐왔다. 이제 어지간히 몸도 녹았으니까 아까 그 방에서 한 잠 잘까 봐요. 참, 온천장으로 나가는 버스는 몇 분만큼씩이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불편하니까 이제 자기 방에 가서 자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갈 때는 어떻게 가지 하면서 이제 몇 분마다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몇 분은요, 겨울엔 아침 나절에 2차례, 저녁 나절에 2차례밖에 안 다니는데 타고 들어오신 게 아침 나절 막차이니까 이따 4시 반에나 있을걸요? 그리고 저 점심은 어떡 하시겠어요? 준비할 테니 드시고 가셨으면 점점점. 오로지 졸리다는 생각뿐 밥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었으나 그렇게 하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다. 자, 그러면 이쪽 부분 한번 볼게요. 190쪽에 왼쪽에 보면은 노파의 도리지를 보는 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주목하여 읽어보자. 처음엔 어땠냐면 나를 거부하는 몸짓 같았어요. 왜냐면 들어갔는데 싫다고 양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으니까. 근데 노파가 풍기는 특이한 우아함을 느끼고 나서는 그런 불편함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그래서 나는 그까짓 밥 한 상 팔아서 얼마나 남겠다고 저렇게 굽실대나 싶어서 속으로 측은했다. 그러니까 내가 밥 준비하셨으니 드시고 가세요 아주머니 한 거 보고 밥 생각이 없었으나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부터 묻고 보면은 그까짓 밥? 야, 그거 한 상 팔아서 얼마나 남겠어 하면서 계속 굽실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는 속으로 뭔가 측은한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주머니가 얼마 안 되는 돈을 바래서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불편하다 못해 가여운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아주머니가 저 조그만 돈이라도 벌고 싶어서 저렇게 굽실거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불편하다 못해 가엽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손님방으로 내려온 나는 따끈한 맨 바닥에 다우다 포대기만 하나 덮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다음에 깨어나자마자부터 묶을게요. 깨어나자마자 웬일인지 도리질을 하던 노파 생각이 먼저 났다.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계속 도리질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노파의 멈추지 않는 도리질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노파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그래서 꿈에서 봤던가 현실에서 봤던가 그것조차 아리송한 채 메마른 노파가 고개를 젓던 모습만 선명히 떠올랐다. 졸음 때문에 미루었던 궁금증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시계를 보니 아직 2시도 채 안 된 시간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191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교과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손님, 아직 주무세요? 시장하실 텐데 미닫이 밖에서 아주머니의 나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인기척을 내며 미닫이를 열었다. 행주 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내가 이 집에 찾아왔을 때 반가워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잠에서 깬 걸 반가워해 주는 것이었다. 너무 반가워해. 저 아주머니 혹시 나를 약이라도 먹고 영영 잠들려는 손님으로 오해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까지 들었다. 아주머니가 나를 너무 반가워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내 여기에 뭐 자살하러 와서 약 먹고 죽었을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반가워했다는 거죠. 곧 점심상이 들어왔다. 여기 장에부터 한번 볼게요. 장에 삭힌 깻잎이나 풋고추, 더덕 등 짭짤한 솜씨의 밑반찬과 김치, 깍두기, 묵국 등은 조금도 영업집 밥상 같지 않고 시골 친척집에 들러서 받는 밥상 같아서 흐뭇했다 라고 하면서 볼게요. 굉장히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정갈한 음식, 그것들을 대하면서 아주머니에 대한 오해와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게 되게 되죠. 우리 그 전에 어떻게 봤냐면 아주머니가 저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벌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머니를 오해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 대한 오해와 경계심이 조금씩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입속은 칼칼하고 식욕도 일지 않았다. 묵국만 훌쩍대는 걸 보고 아주머니는 더운 묵국을 또 한 대접 갖고 들어왔다. 나는 같이 좀 들자고 아주머니를 내 옆에 붙들어 앉혔다. 그랬더니 원 말씀을요. 저는 어머님 모시고 벌써 먹었는걸요. 아주머니가 먼저 노파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노파의 이상한 도리질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었다. 굉장히 궁금했었죠. 그래서 할머니께서부터 볼게요. 할머니께서 제가 몹시 못마땅 하셨나 보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안방에 있는 내내 고개를 젓고 계셨어요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묶어서 보면은 이 할머니의 도리질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가 흔히 도리질 양쪽으로 고개를 젓는다는 소리는 마음에 안 들거나 싫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할머니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나 봐요. 계속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할머니의 도리질에 대한 나의 해석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볼게요. 벌써 25년 동안이나 그러고 계신걸요. 25년 동안이나? 나는 기가 막혀서 벌린 입을 못 다물었다. 여기부터 묶어볼게요. 네, 25년 동안이나 허구한 날 자는 시간만 빼놓고 점점점 하면서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25년 동안 고개만 계속 젓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그래서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으므로 이제 짐작이 되고 우리도 좀 궁금하죠. 무슨 사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개를 젓고 있을까? 나는 아주머니의 눈이 젖어오는 것처럼 느꼈으나 말씨는 침착하고 고즈넉했다. 고요하고 아늑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묶어서 위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묶어서 그래서 호숫가의 여인숙에서 주인 아주머니와 도리질을 하는 노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는 노파를 만나게 돼서 그 특별한 사연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의부터 쭉 한번 묶어볼게요. 그녀의 시어머니는 25년 동안을 자는 시간만 빼고는 허구한 날 도리질을 하는 게 일이란다. 건강과 기분이 좋을 때는 미풍이에 살랑이는 것처럼 보일 듯 말 듯 유연하게, 그리고 건강이 나쁠 때는 동작이 크고 힘들게,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집안이 뒤숭숭할 때는 동작이 좀 더 단호하게, 마치 몰라 정말 모른다니까 하고 바라기라도 하듯이 죽자구나 도리머리를 어지럽게 흔든다.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래서 25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노파의 도리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살랑살랑, 그리고 기분이 나쁠 때는 동작이 크고 힘들게, 마음이 불안할 때는 동작을 좀 더 크고 하고 마치 단호하게 나 몰라 진짜 몰라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이 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조퇴 좀 시켜주세요 하는데 조퇴를 정말 자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반에. 그래서 맨날 항상 늦게 오고 하면 선생님이 장난으로 해. 아 몰라 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노파의 도리질이 이렇게 다 다른가 봐요. 그래서 도리질이 노파의 마음 깊이 맺힌 한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위기 부분이 아니라 여기부터 이제 절정 부분입니다. 절정 1,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니라 절정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되어 있고 여기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여기 한번 볼게요. 흔든다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절정 부분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것 때문에 없는 돈부터 묶을게요.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모아 한약도 많이 써보았고 용하다는 침도 많이 맞아봤지만까지 한번 묶어볼게요. 시어머니의 도리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우리가 시어머니라는 거는 나하고 피가 안 섞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인공과는 그죠? 여기 아주머니하고는 피가 안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어머니 도리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돈을 다 끌어모아서 한약도 쓰고 침도 맞아봤지만 허사였대요. 그래서 먼저 지친 쪽은 그녀 쪽이었고 시어머니는 마치 죽는 날까지 노연할 수 없는 업보처럼 그 짓을 고통스럽게 그러나 엄숙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왜 그런지 뭔가 이유가 나오겠죠. 그것은 6.25 동란통에 발작한 증세였다. 아까 얘기했던 6.25 때 관련된 뭔가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인공인 나는 6.25 때 넘어온 그 남편의 이야기로 이제 뭔가 관련된 거고 여기에 있는 아주머니는 이 아주머니와 노파에 얽힌 뭐 사연이 있나 봐요. 자, 그래서 6.25 전쟁 동란통에 발작한 증세였다. 동란 당시 젊은 면장이었던 그녀의 넘겨볼게요.
남편은 미처 피난을 못 가서 숨어 살아야 했다. 처음엔 집에 숨어 있었지만 자, 다음 볼게요. 새로 득세한 패들이라는 거는 인민군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지금 192쪽으로 바뀌었습니다. 패들의 기세에 심상치 않은 살기가 돌기 시작하고부터는 집에 숨겨놓는다는 게 암만 해도 불안했다. 여기까지를 한번 묵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야밤을 타 그녀는 남편을 집에서 20리쯤 떨어진 광덕산 기슭의 산촌인 그녀의 친정으로 피신시켰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여기부터 묶을게요. 시어머니와 그녀만이 알게 깜쪽같이 그 일이 이루어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옆집 사람한테 이야기했다. 옆집 사람이 그걸 또 인민군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 누구도 믿기 어려워서 남편의 행방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